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이제 민선 8기 후반기에 돌입했죠.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수 경남도지사는 그동안 전반기는 경남 경제 제도약에 집중을 했다면 후반기는 도민 복지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세월이 참 빠르네요. 예. 지난 민선 8기 전반기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 한번 좀 자랑을 해주시죠. 사실 2년 전에 제가 도지사로 처음 취임했을 때 우리 경남 도정을 맡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그동안에 도지사 공백기도 있고 해가지고 도정도 좀 흐트러져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경남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한 10여 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도정을 좀 추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앞으로 도정의 핵심을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2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경남의 경제 지표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조업 생산 지수라든지 고용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졌고 수출 증가율은 전국 1위로 이렇게 아주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아주 활성화돼서 경남의 경제가 확실하게 제도약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경남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주항공청도 그렇죠. 우리 도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됐고 또 방산 그 원전 전문 국가 산단도 창원에 100만 평 지정을 받고 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재난 컨트롤 타워라든지 도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도 저희들이 만들고 해서 경남 도정에 대한 평가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 결과 우리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만족도도 제가 취임한 그 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에 한 2년 지난 시점에 비교를 해보니까 한 7.8% 정도 상향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뭐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난 2년 전반기 동안 조금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있죠. 저희들이 뭐 이렇게 경제에 주력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도민들 중에 어려운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생활 현장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인구 소멸, 뭐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방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는 문제 또 그동안에 우리 도가 중점을 두고 지내왔던 남해안 관광특별법이라든지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과 같은 이런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점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신 우주항공청 개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우주항공청이 지금 오랜 시간 끝에 개청을 하긴 했지만 좀 잘 정착을 하고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사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입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우주항공청이 앞으로 정식으로 이제 그 입지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몰려들게 되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입지하게 될 그 복합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제일 큰 과제인 것 같고요. 외국의 경우에 보면 이제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든다고 하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사실 그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 제출엔 해결이 안 되고 22대 국회 이번에 새로 국회가 개원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이 지금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선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국가의 업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계획 수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국가의 지원 책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특별법 통과에 저희들이 전력 투구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천시와 함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절차를 밟아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또 진주와 사천에 있는 그 항공국가산단이 이제 하반기에 준공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항공국가산단에 이제 기업들이 많아야 할 텐데 기업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우주경제 비전을 발표할 때, 국가 우주경제 비전을 발표할 때 과학기술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앞으로 우주 분야에 2,000개 이상의 그 모범 우수 기업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우주 항공 분야의 종사자, 그 종사자 수를 50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것은 뭐냐면 정부가 우주 경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우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활성화되는 부분을 우리 경남이 좀 많이 가지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첫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 진주와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국가산단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법인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천하고 우리 도가 오는 기업들에게 유치되는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좀 대폭 확대하고 특히 항공 우주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주 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을 좀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시키자. 젊은 인재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카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분야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때까지는 이제 군수품 중심으로 이렇게 생산해 왔는데 앞으로 민수품 쪽으로 이렇게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협력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 협력업체들을 저희들이 이제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역할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이제 투자 유치를 굉장히 또 강조를 했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도지사를 맡고 나서 도정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기업 투자 유치 정책을 삼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투자청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재벌 기업들 대기업의 CEO를 지낸 분들로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유치 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체제를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좀 대폭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한 것이 투자 설명회를 기업 투자 유치나 투자 유치 설명회를 뭐 항공 분야는 대전에 가서 하고 또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투자 유치 설명회를 많이 했었는데 그 결과 당초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1년에 한 투자 유치 실적을 보니까 한 3, 4조 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투자 유치한 실적이 9조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9조 한 2천억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0조 원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치 실적도 좀 많이 오르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제 기업 제조업 쪽의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뭐 컨텐츠 분야, 특히 관광 투자 유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이제 글로컬 대학 이야기도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에서 경남이 이제 가장 많은 7개 대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또 본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도 차원에서도 이 글로컬 대학 지정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로컬 대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또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경남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교육 문제라고 했잖아요.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청년들이 그 수도권을 안 가고 우리 지역의 대학을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현재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우리 경남도 자치단체에 지금 권한을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총장님들과 교수님과 논의해가지고 대학을 좀 경쟁력 있게 만들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동안 경상대학교 총장님이나 창원대학교 총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경상국립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을 받았고 금년에 저희들이
가장 예비 지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에 그서 4개가 지정받은 것은 우리 경남밖에 없습니다. 뭐 경남대학교, 그다음에 인제대학교, 또 그 창원대학교, 그리고 연안공전 이렇게 네 곳이 지정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8월달에 본 지정을 앞두고 우리 도 교육국에서 이제 연구기관하고 기업하고 대학교 관계자가 이렇게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대학마다 지금 내놓은 비전이 다 다릅니다. 경남대학은 이제 창국과 산단의 디지털화 문제와 관련해서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자는 쪽이고 창원대학 같은 경우에는 창국학기술원으로 창원대학을 이제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고 인제대학은 올시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선에서 지금 본선이 8월 달에 결정이 되거든요.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4개가 다 지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욕심 같으면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참 경남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참 이번 지정을 통해서 경남이 그동안 철도 오지라는 오명 아닌 오명이 또 있었는데 이걸 좀 벗어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근데 작년에 이제 그 KDI,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를 조사해 보니까 사업비가 1조 9천억 거의 2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했죠. 도민들이 혹시 늦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걱정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KDI에다가 이걸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 해가지고 KDI 적정성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남부 내륙철도를 10공구로 나누어서 이미 업체는 결정이 됐고 실시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겠지만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남이 철도 사각지대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경남의 지도를 전체 놓고 보면 지금 그 동서철도를 보면 이제 달빛철도가 대구에서 우리 경남의 북쪽으로 횡단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전선이 순천에서 우리 진주를 거쳐서 부산까지 남쪽으로 이렇게 횡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으로 보면 이제 경부철도가 이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되어 있고요. 서쪽으로 남부 내륙철도 갖춰지면 이렇게 격자형으로 우리 경남의 철도가 갖춰지게 되고, 그 위에도 지금 그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이라 해가지고 부산서 양산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철도, 그리고 대구에서 그 신항만으로 내려가는 철도 해가지고 우리 경남이 이제 앞으로 아마 이 철도 체계가 구축되면 철도 오지가 아니라 오히려 철도 성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될 만큼 아마 철도 교통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좋아지는 날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난 그 회담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도민 의견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 의견 수렴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 도민 의견 수렴을 작년에 했었죠. 작년 하반기에 이제 부산과 경남의 통합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민들의 반대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다시 도민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통합된 자치단체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기간에 경북 대구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 쪽에서 그 행정 통합을 좀 이렇게 조기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형준 시장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4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반드시 도민과 함께 가야 된다. 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행정구역 개편을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 관계없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몸집만 키운다고 이게 수도권에 대응하는 논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산 경남이 통합한다고 해서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통합된 자치단체가 정말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뭐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미국의 주 정부와 같은 그런 정도 자율권을 가져야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재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뭐 국세를 절반 정도 자치단체, 통합된 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권한 이양이나 재정 이양 없이 부산 경남만 통합해보면 오히려 없는 집에 식구 많으면 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윗상을 확실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제시했고 세 번째는 부울경이지 않습니까? 원래 경남, 부산, 울산. 원래 한 집안이죠. 그렇죠. 부산이 63년도 이제 독립을 했고 울산이 97년도 독립을 했는데 합하면 세 개 같이 합해야 되는 것이죠. 부산 경남만 합해가지고는 이 의미가 반감된다. 부울경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정치인들의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네 가지 조건을 앞으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9월 말 10월 되면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면 그것을 우리 도민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도민 시민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현재 울산광역시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자기들은 현재는 통합에 참여 안 하겠다고 울산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해안에 있는 포항이나 경주하고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울산도 부산, 경남의 일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경남 쪽으로 와야지 뭐 포항이나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행정통합에 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행정통합 이야기 나오는 것도 사실 인구 소멸, 뭐 지방 소멸 이런 문제와 맥을 같이 할 텐데 이 행정통합 이외에도 인구 소멸, 뭐 지역 소멸 관련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부가 이제 인구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인구 전략기획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앙정부 입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인구에 대한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인 감소,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 정책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감소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 일자리, 지역의 산업을 튼튼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 분야의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경남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경남에서 꿈을 키우고 자기 인생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경남도도 살만한 곳이다. 오히려 수도권에 가면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교통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남에도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산업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생활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 뭐 수도권보다 못지 않다 하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인구 소멸 문제는 경남도가 하고 있는 한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전 정책이 사실 거기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이제 후반기 도정 운영은 또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그 방향성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전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어려워진 우리 경남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해왔죠.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우주 항공산업까지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국가 경제를 경남이 끌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경제 부분은 어느 정도 물론 뭐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 같고 앞으로 후반기 도정은
우리 도민들의 생활 살림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의 구호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인데 맞습니다. 활기찬 경남은 경제 부분이고 이제 전반기에 활기찬 경남을 위해서 노력했다 하면 후반기는 행복한 도민,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챙긴 거죠. 위기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라든지 또 뭐 노인들 복지 문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챙겨서 우리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기는 경제에 집중했다면 후반기는 복지에 좀 더 집중을 그렇습니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키워드가 좀 달라졌습니다. 아까 투자 유치 같은 전반기와는 조금 다르게 뭐 복지, 동행, 희망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변화에 담긴 어떤 의미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도민들이 경제가 좋아진 것도 물론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가장 도민들 생활의 도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생활 주변에 조그마한 변화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후반기에 이제 도정의 가치를 생활복지, 그 다음에 도민과의 동행,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 이 세 가지를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대중교통비를 무료화 시켜준다든지 청년들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정신건강 위기 관리 체계를 합니다. 정신건강도 119처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출동팀, 상담팀, 대응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민과의 동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다가 1,000원의 아침 식사 장소를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 거기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인 지원 체계를 좀 만들고 또 이동 근로자의 쉼터를 좀 확대해서 그분들을 좀 편안하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이제 도민과의 동행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시책들이고 이제 청년들의 희망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특수형 지역 우수 학교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육 정책이 평준화 정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수한 교육을 받겠다. 또 좀 영재 교육을 받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도를 떠나갔는데 앞으로 우리 도도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좀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교육감님과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희망적인 지역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도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포커스 경남도 함께해 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도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또 남겨보실까요?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특히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우리 도민들의 민생 문제, 생활 복지 문제, 그리고 어려운 위기 가정이나 또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업들 좀 집중해서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새로운 도민의 행복 시대가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반기 2년도 더 파이팅 하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했습니다. 포커스 경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